현재 완료 시제를 언제, 어떻게, 어떤 표현이랑 같이 써야 하는지 정리해 보실까요? 복습 언니 애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완료 시제를 언제, 어떻게, 어떤 표현이랑 같이 써야 하는지 저랑 같이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 영어에는 동사의 시제가 몇 개가 있다라고 배우셨나요? 네, 12개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단순 시제라고 하는 거 3가지 뽑아보면은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를 단순 시제라고 해요. 현재 시제를 언제 쓰는 거냐면 현재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혹은 습관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조깅합니다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저희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합니다 같은 뭐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달 회의를 합니다 같은 경우들, 이런 반복을 나타내는 경우에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 우리가 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지구는 둥글다 같은 것, 아니면 격언을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요,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과거에 끝난 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한답니다. 미래 시제는요,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예측,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계획을 나타낼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수직선으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현재 시제가 중간에 기준이라고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미래를 나타내게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과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는 우리가 생김새, 동사 원형이나 동사에 s를 붙인다거나 es를 붙여서 단수와 복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 잊지 않으셨죠? 현재 시제에서는 단복수가 있어요. 미래 시제로 가서 보면은요.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미래 시제 동사 형태고요. be going to 동사 원형 역시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 동사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인다거나 그리고 불규칙 변화 동사라고 써뒀는데 불규칙 변화 동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이 동사가 과거 시제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give라는 동사를 우리가 과거로 쓰게 되면요. gave라고 쓰죠. give에다가 ed를 붙여서 gived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gave라고 바뀌는 것들 불규칙 동사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잘 외우고 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현재 완료 시제 공부해 볼게요. 현재 완료 시제는 생김새가 have나 has의 pp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많이 또 헷갈려 하십니다. 나중에 수동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have pp와 has pp는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는 과거의 그 사건이 현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와 관련이 있음 이 부분을 잘 보게 되면 아래의 그림도 하나 표시를 해뒀습니다.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 쭉 뭔가 이어지고 있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래의 예문을 보면 Jane forget my name. 제인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다. She still can't remember it.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 이 말은 뭐 아직도 기억할 수 없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 문장인데 앞에서 이름을 잊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기억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 그때 잊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써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Jane has forgotten 이라고 해서 pp로 쓰고요. My name 이라고 해서 Jane은 내 이름을 잊었다. 이 말 속에는
과거에 잊었고 지금도 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들어가는 게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잘 어울리는 게 for이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라고 하는 전치사 혹은 접속사 되겠습니다. for이랑 현재 완료 시제를 잘 보시게 되면 for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우리가 동안이라고 할 때는 여기 뒤엔 숫자 기간이 따르게 됩니다. 숫자 표현이 나왔을 때 앞에 for이 들어가면 뭐뭐 동안이라고 기간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사건이 일어나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이게 for의 뜻인데 아래에 가시면은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started, 그가 시작했어요.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2 years ago, 2년 전에요. He, 그는요, still plays, 여전히 연주하고 있어요. The piano, 피아노를 아직도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2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2년 동안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네요. 하나로 줄여서 이제 보시게 되면 He has played. 그는 연주를 해왔다. The piano, 피아노를 for 2 years 라고 해서 2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보시면 2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 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전치사 for를 써서 for 2 years 이거를 딱 붙여주면은 현재 완료 시제랑 for이 붙어서 뭐뭐 동안 뭐뭐 해왔다. 이러한 해석이 딱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문장으로 나눴을 것을 현재 완료 시제 동사 하나만 딱 써줌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이러한 뉘앙스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since 보시게 되면 since와 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게 되는데요. since는 이후로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설명에 사건이 시작된 시점을 나타낸다 라고 적어놨는데 아래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He started the piano. play the piano. 아까 문장이랑 똑같아요. 피아노 치는 걸 시작했다. In 2018. 2018년에 시작을 했다. He still plays. 그가 아직도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네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2018년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점이 나와 있죠. 2018년이라는 옛날이요. 그래서 이때는 for이라는 건 숫자 기간인데 2018년도라고 하는 거는 연도기 때문에 그냥 시점이에요. 그때 since를 사용을 해서 he has played. 그가 피아노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since 2018년 이렇게 해서 2018년 이후로 피아노를 연주를 해오고 있다라고 적어 놓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건 for이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나오는 거고요. since가 나오게 되면 과거 시점이 등장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 구별을 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러한 뉘앙스가 숨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문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I have stayed. 내가 머물렀다. in London. 런던에 for 3 weeks. 3주 동안 머무러 왔다. 이 말은요. 여기에 괄호 속에 나는 지금도 런던에 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고요. 아래에 I stayed. 나는 머물렀다. 런던에 for 3 weeks. 3주 동안 머물렀었다.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 요 괄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지금은 런던에 있지 않다. 우리가 stayed라고 하는 그냥 과거 시제로 끝내버렸으니까 아까 앞에 과거 시제를 쓰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태, 그냥 그거 역사적인 사실,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연관이 없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뉘앙스 차이 조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토익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현재 완료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들이라고 해서 forward, over, in 요 세 개는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for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숫자 기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since 뭐뭐 이후로 얘는 시점.
그리고 ever이라는 건 부사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최근에 라고 하는 I 두 개 있습니다. recently, lately. 그리고 already, 이미 벌써. 그리고 just, 그냥 이라는 뜻도 있지만 막 방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면 현재 완료 시제랑 짝꿍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잘 챙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시제에 있어서 예외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하셨다면은요. 그래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그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callme 전화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when이라는 게 우리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죠. 당신이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나한테 전화해줘.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전화 달래. 도착을 아직 안 했고 도착을 하고 나면 전화해줘 라고 하는 문장인데 지금 엄연히 보면은 arrive, 도착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현재 시제인 arrive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있는 그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when you will arriv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I will go out, 나는 나갈 거예요. If, 만약, the weather, 날씨가 is fine tomorrow, 내일 좋으면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문장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내일 나갈 거래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근데 날씨, weather 뒤에 보시면 is 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써놓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 아니고 내일 날씨를 나타내는데 그냥 is라는 현재를 쓴 이유는요. if라고 하는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과거 시점이 있으면 과거 시제, 미래 시점이 있으면 미래 시제 이거는 잘 풉니다. 기간 표현이라던가 since 이런 게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 잘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미래를 나타낼지라도 이 부사절 접속사가 있는 그 문장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시제 중에서 중요한 거, 현재 완료 시제 많이들 어려워하니까 그거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접속사에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특징이 있는 예문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정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컨텐츠도 만들어 본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토익 복습을 도와주는 복습 언니 애나였습니다.